아, 안녕하세요. 저 굉장히 긴장돼서 죽을 것 같은데 영화 전 너무 잘 봤고요. 뭔가 보기 좋은 모습만이 아니라 어떤 서투른 모습들, 그런 약간 어른스럽지 못한 모습들 이런 것도 되게 잘 담아주셔서 아 정말 제목처럼 오늘이구나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너무 잘 봤어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단순히 어떤 여자, 어떤 여배우를 담은 작품이기도 하지만 약간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소리라는 인물을 모델로 한 문소리라는 캐릭터를 문소리가 연기하고 문소리가 감독한 그런 작품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캐릭터로 담는 작업을 하시면서 내가 이것만은 조심해야겠다,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 또는 이것만은 꼭 잡아야겠다, 이런 거를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음, 그, 조심하려 했던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나를, 그, 만들려고 하지 말자. 문소리를 연기하면서도 그렇고,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그렇고, 결국은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조금 덜 이랬으면, 조금 이렇게 보였으면, 그런 마음들을 매 순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조금 이때는 이렇게 보이게, 저때는 저렇게 보이게, 그러니까 계속 연기하지 말자, 연기하지 말자. 연기를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있어 보자. 그래야 저라는 인물에 대해서 거짓말을 그래도 덜 할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 이게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어떠한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건에는 제가 그동안 살면서 있었던 정말 몇백 가지의 사건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사건으로 아마 여기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각색될 수밖에 없고 만들어진 건데 그 100가지를 다 넣으려다 보니 만들어진 것이 결국 이 100가지를 다 담고 있느냐, 100가지의 정수를, 아니면 그래서 딴 데로 갔느냐. 그리고 다 담으려고 하다가 딴 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생각을 계속 매 씬마다, 네, 그리고 인물들에 대해서 내가 이 인물의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미워하는가, 미워하면 또 왜 미워하는가, 미워하는 마음밖에 없는가, 조금이라도 좋아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래서 결국 그 인물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계속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 다른 질문. 네. 오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려서 얘기해야 되나요? 네. 오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영화 보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문소리 배우님 하면은 대한민국 굉장히 연기력 부문에서 인정받으신 배우님이시잖아요. 근데 연기력만 계속 이렇게 갖고 계심에도 굉장히 우수한 연기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외모에 대해서 약간 스트레스 받는 장면이 여러 번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혹시 이제 저한테 문소리 배우님은 이제 뭐 굳이 남성 배우로 대입을 하자면 뭐 최민식 배우님이나 뭐 다른 그런 느낌을 저한테 주시는데 저한테 사실 이제 뭐 전쟁도 나간 적이 없고 네, 뭐 낙지를 먹은 적도 없고 그렇게까지 네, 비유를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연기력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인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인데 이런 앞으로의 이제 연기 생활에 있어서 그런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배제를 하고 연기에 임하는 게 가능하실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초반에 이제 뭐 제가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라기보다 그냥 성형 권유에 대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그때 그랬었어요. 오아시스라는 영화를 찍고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상암 권유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 오아시스라는 영화로 상을 받았는데 딴 영화도 아니고 그러고 고치는 게 너무 말이 안 돼. 배반이야 이건. 이 아름다움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의 실체를 막 들여다보게 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 힘을 들여다보게 하는 영화를 찍고 나서 아름다워지려고 얼굴을 붙이는 건 너무 그거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미 그런 것과 이제 상관없는 길을 걸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 이후로 그렇게 외모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에 살다 보면 요즘엔 남성까지도 그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참 큰 사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도 아닌데 왜 또 저렇게까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하나? 제가 오히려 오지랖 넓게 그런 걱정들이 많이 될 정도로 한국 사회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는 각자의 외모에 대해서 조금 건강한 생각을 좀 할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에 배우는 책임이 없을까? 대중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한국에서 배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 외모에 대한 생각, 대중에 대한 생각에 나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일정 정도 책임감을 갖고 나도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한국 사회가 그쪽으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를 빗대어 저런 씬까지 더 넣은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연기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외모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일찌감치 그냥 이 외모에 만족하면서 오히려 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외모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용하게 이렇게 저렇게 쓰이길 바랬었고 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되게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그래서 어떠세요? 두 분은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우로서 살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게 어느 순간 도를 넘어서서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애중간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외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개성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화려한 뭐 이런 스타 같은 이런 게 없어서 애중간한 거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 뭐 선배님 말씀대로 정말 성형에 대한 제안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다른 나라 뭐 작품들, 그러니까 뭐 여러 나라 작품들을 잘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서도 보게 되고 하면 정말 다양한 얼굴과 다양한 스타일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어떤 인물을 계속 연기를 하시는 걸 보고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지 애중간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좀 먹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연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계속 부딪히게 되는 것 같고 요번에 제가 드라마를 하면서 살을 찌웠거든요. 근데 얼굴은 좀 안 쪄가지고 이제 몸만 찌어서 이제 옷을 입었는데 다들 반응이 막 괜찮아 막 어떡해 막 이러면서 아니 왜 얘 왜 내 몸이 어때서 막 이러면서 좀 약간 주변에 그런 시선들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작품을 하기에 배우를 하기에 부적합하지 않아요. 그 더 다양하게 쓰일 수 있고 또 그 작품에 따라 어쩔 때는 정말 보톡스를 맞아서 이렇게 막 날카롭게 할 수도 있고 네 어느 작품에서 그렇다는 배우들 외국의 배우들도 꽤 있어요. 뭐 아니면 뭐 살을 이렇게 찌울 수도 있고 원래 그렇게 하는 직업이니까 그런데 이제 초반에 그런 평가들은 상품
처음으로 팔기에 큰 돈을 벌기에 부적합하다는 얘기였겠죠. 예, 근데 그래서 자기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은지 배우는 워낙 개성이 있는 얼굴이어서 저는 실물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뭐 앞서 다 얘기해 주셨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모든 걸 숙련했어요. 이해 기준은 바뀌고 결국 나의 미가 발휘되는 날이 올 것이다. 단지 나이만 들 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위로도 찾고 물론 불만도 있고 저도 이제 성형의 제의도 받았지만 그래서 저는 견적도 내고 날짜도 잡았어요. 근데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제 얼굴을 사랑하면 남들도 제 얼굴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아니 근데 제가 농담은 아니고 정인 씨 뮤직비디오 연출을 했는데 거기 좋은 짓이 나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다고 아직까지도 재생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혹시 집에 돌아가실 때그 팬사이트에 그 정인의 그 뻔한 말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이제 그 류현경 씨가 연출했는데 거기서 저의 정말 실물 같은 모습이거든요. 봐주시면 아직까지 보고 그 은지 배우는 굉장히 개성이 강한 마스크와 또 그런 연기 스타일이 있어서 사실 감독님들이 쓰실 때 또 찍어주실 때 조금 더 조명을 조금 이렇게 예뻐 보이게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찍어주시기보다는 훨씬 더 전혀 안 해요. 예, 더 강하게 보이게 내지는 개성이 살게 그렇게 좀 찍어주는 편이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동안 계속. 그런데 이제 현경이가 너무 예쁘게 찍어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외모적으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고 그럴 때 특히나 이제 그 10년 항상 그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어떤 그 장면을 계속 보면은 그 자신감이라고 이렇게 계속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든 생각인데 왜 우리가 가끔 막 몇 년 전 사진 보면서 이때 이렇게 어렸는데 근데 그때 젊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때 그렇게 어렸던 게 아니라 사진은 어리게 찍힌 것 같아요. 네. 그때도 그렇게 지금하고 별 차이 없었어요. 지금도 사진을 어떻게 찍냐면 좀 어려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늙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사진 잘못이에요. 네. 저기 여기도 굉장히 저기 얼짱각도로 계속 찍히고 있어요. 좋네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그 얘기를 왜 재밌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아까 소리 씨의 말씀 중에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너무 그 외모에 대한 외모지상주의 외모에 대한 강박이 심한 것 같다는 걸 저도 되게 동의를 하고 굉장히 그런 환경에서 저도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예쁘다라는 말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지 못할까? 그게 참 답답하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예쁘다라고 보통 말하는 것을 너무 획일화돼 있고 재미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그 말이 칭찬으로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예, 정말. 맞아요. 예. 근데 그것을 그냥 칭찬으로만 기분 좋게 느끼면은 그거는 뭐 그 사람의 삶인데,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예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그러면 그것이 단지 외모만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눈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생길 거고, 타인에 대한 시선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생길 텐데,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면서 언젠가는 우리들도 예쁘다고 우리도 아무 부유하네요. 왜 이러지? 말하다 보니까 미쳤나봐. 죄송해요. 아니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기가 어린데 그 책을 보면서 어느 순간 이제
우리 딸이 좀 까무잡잡해요. 남편과 저는 하얀데 이상하게 그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러니까는 걔는 좀 까무잡잡해요. 근데 하얘지겠지도 안 하얘지고 속살은 독감이야. 배는 독감이야. 그래서 어머 까무잡잡하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친구들도 늘 그게 좀 그래 사촌 오빠가 있는데 1살 많은데 그 오빠는 하얘요. 어디 가면 저렇게 귀티난다는 소리 듣고 마트 가면 아주머니들이 막 만져보고 막 이러세요. 근데 그 동물들을 보면서 그 하얀 토끼 또는 백곰 이렇게 하얀 동물만 나오면 아 예쁘지 엄마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는 세수를 하고 나와서 제가 로션을 발라주니까 다 좀 하얘졌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식구들이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얘를 사랑하는데도 무의식 중에 하얀 얼굴을 예쁘다고 우리가 한 적이 있었나 보다. 그건 우리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물책을 보면서 뭐 그 독수리 아니면 흑표범 뭐 이런 동물만 나오고 너무 멋있다. 네, 뱀이 이렇게 안 아픈 것 같은 뱀인데 그 무늬를 보면서 남편하고 나랑 헤어스타일이 네, 그 어두운 색깔을 가진 동물들도 너무너무 멋있고 예쁘다. 이것도 너무너무 예쁘다. 나는 이런 사실 좀 연기를 섞어서 아이 앞에서 일부러 하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못 그 가치관을 심어줄 수도 있겠구나 싶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아마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을 거고 그죠? 여러분들과 저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지고 네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무슨 되게 작은 그러니까 영상물을 하나 찍었어요. 굉장히 짧은 영상물을 하나 찍었는데 이게 어린 8살짜리 아이가 청개구리가 되는 내용인데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쓰면서 의상을 맡은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독님 이 아이는 흰색 옷을 입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저도 맨 처음에 흰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만 왜 아이는 왜는 어린 소녀는 흰색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우리 그럼 까만색 옷을 입히자. 그러고 나서 찾아보니까 아동복에 까만색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네, 없어요 까만색이. 네. 한국은 특히나 네. 파랑, 핑크, 화이트 그리고 아동복 색깔이 정말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아이 옷을 사고 싶은데 컬러 때문에 정말 사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단적인 얘기.